이쪽은 뭐 다 질문인데 너희들이 아마 질문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거 다 질문이야 너희들은. 자, 쉬운 거부터 저번에 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367번을 먼저 한번 하고 진행을 할게요. 뭐 질문 있었어. 선생님이 똑같다고 해서 안 풀어준 거고, 그 전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려운데 그 전 문제는 질문했고 이 문제는 질문 안 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알겠어요? 두 개가 똑같은 질문이어야 된다 이거고, 식을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에서 fx를 구하라는 식이고요. 우리는 주어진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식이 있으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겠다? 인수 정리를 일단은 생각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야. 그러겠죠? 그러면 이 식이 지금 불편하게 나왔다 이거지. 불편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라? 차수를 줄여라 이거지. 차수 줄이는 방법은 어떤 식을 이용한다? 요놈을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요 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이는 거고, 알파 베타의 관계는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알파를 베타로 바꾸고 베타를 알파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자, 이 식이 나왔어. 뭐가 떠올라야 돼?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알파 세제곱 1까지 우리는 써주고 문제를 넘어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왼쪽 첫 번째 식을 봤더니 알파의 5제곱 이러한 식의 형태가 나왔어요. 알파와 베타가 섞였지. 섞였으니까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차수가 높으니까 얘는 차수를 줄여준다. 알파 세제곱이 1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 알파 제곱이 되고, 알파 제곱 또한 뭘로 바꾼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차수를 최대한 줄여주고, 근데 여식에 뭐가 나왔어? f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나왔죠. 나머지는 뭐야? 베타에 관한 식이니까 알파 베타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이 식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네요. 알파를 넘기면 베타가 돼서 이 식이 그대로 베타 f 베타는 3베타 플러스 1 이러한 식이 똑같은 식이 두 개가 있다는 소리겠죠. 됐습니까? 이러한 식은 이 식을 왼쪽으로 넘기면, 자, 너희들이 이제 이게 연습이 되면 다음에는 요 식 중에 일부는 안 써도 되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요 식은 어떤 식에서 왔다? x fx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서 왔다라고 했죠. 요 식에다 뭘 넣었다? 알파를 넣어서 0이 됐다. 베타를 넣어서 0이 됐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f가 몇 차입니까? f가 몇 차야? 지금 2차. f는 2차. 근데 x를 곱했어. 이게 몇 차? 3차. 그리고 식이 그러면 부족하네. x 마이너스 감마라 쓰고, 요 식의 폼은 뭐가 됩니까? 요 식의 폼은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됐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좀 찜찜하네. 지금 식이 알파 감마 알파 베타 감마가 안 나왔네. 그럼 감마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야겠지. 어떻게 해서 감마를 구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식이 나왔잖아. 이러한 식은 항등식입니다. 이러한 식은 항등식이야.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0, 0, 0, 0, 0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감마, 감마는 1이 나왔다. 그래서 감마를 구하고, 감마를 구했고요. 넣어가지고, 그리고 질문은 뭐다? a 플러스 b다 라고 했지. a 플러스 b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식 정리하는 것도 되지만 뭐라 했어? 이 식에다 뭘 넣어? 1을 넣게 되면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우리는 f1을 구한 다음에 1을 빼면 a 플러스 b가 나오겠다 이거지. 여기서 목적이 뭐야? 그러면 f1만 구하겠다라고 넘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 문제가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꽤 있는 문제야. 우리는 내신에서 이 정도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돼. 뭐 끝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난이도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정리해서 풀 거냐? 해석이 빨라져야겠죠. 문제가 의도하는 선생님은 새로운 기술 쓴 게 없어요. 여기에 연산하는 방법만 선생님 정리를 해준 겁니다.
문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나는 그대로 간 겁니다. 결대로 그냥 간 거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식을 정리해 주냐 이런 것만 너희들이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아시겠죠? 인수 정리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만 알면 되겠죠. 됐죠? 다음은 369번을 볼게요. 자, 369번에 푸는 방법은 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자,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n제곱이 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답답한 문자가 뭐냐면 n입니다. n. 그래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아마도 이런 풀어를 쓴 사람도 있을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2이고 알파 베타는 1이라고 놓고 그러다 보면 나는 한번 계속 구해보겠다 이 말이겠죠. 계속 구해보겠다 이 방법을 쓴 사람 분명 있을 거야. 됐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방법의 단점이 뭐야?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아 나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봐야 돼. 어때? 규칙이 보일 때까지. 됐어요? 근데 노가대성 문제가 있다 이거지. 보통은 우리는 문제를 몇 번 해본다? 못해도 3번 정도를 해볼 수는 있어. 근데 3번이 아니라 6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12번 해야 될 수도 있어. 3번까지는 참고 하는데 6번은 힘들 거고 12번은 아이씨 이런 욕이 나올 거야. 그러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 문제는 몇 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이 풀이 방법은 달라질 거라는 거지. 공부를 할 때는 아 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요 방법이 답답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겠단 말이지. 그게 핵심이라고 이 문제의 핵심은. 알겠나요? 문제에 따라서 3번일 수도 있고 6번일 수도 있고 8번일 수도 있고 12번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복소수 형태 우리가 다녀온 생각하면 그러지? 뭔지 알겠습니까? 60도씩 가면 120도씩 가면 3번씩은 끝나지만 60도씩 6번이야. 30도씩은 12번이야. 45도씩 가면 8번이라고요. 그 중에 답이 하나는 있을 거라는 건데 얘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풀면 언제 계속 하겠냐 이 말이냐. 그래서 먼저 알고 가자 이 말이지. 됐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출발하는 것보다는 얘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이 식을 두 가지 방법이라 했어요. 정리를 먼저 이렇게 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방법론입니다. 자, 이 식을 봤을 때 이 식이 지금 나는 이 루트가 불편하고 얘를 식을 좀 변형을 시켜서 차수를 올리더라도 루트 2를 좀 쉬운 수로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야. 시도입니다. 얘를 그래서 제곱을 합니다. 이리 됐네.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x 4제곱 플러스 1은 0이에요. 어떻게 넘어가죠? x 4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보이나요? 이제 알아야 돼. 우리가 근을 쓸 때 실수근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허수근도 있잖아.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러면 x제곱이 뭐가 된다? x제곱이 뭐가 된다? 요거 틀린 애들 많아. x제곱은 뭐? 안 대답해 그냥. x제곱은 뿔마 i입니다. 조심하세요. 제곱 마이너스 1인수, 제곱이 마이너스 1인수는 뿔마 i야. 여기서 너희들이 i만 쓰는 경우에서 뿔마 i 2개입니다. 실근은 2개 있습니다. 실근이 아니라 근이 2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곱이 뿔마 i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제곱이 뿔마 i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거야? 제곱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얘 제곱을 다시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네제곱해보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홀수는 한다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 홀수는 안 할 것이다 이거지. 홀수는 어떠한 허수가 나올 거야. 허수가 나올 거야. 제곱에서 i가 되는 수 알아 몰라? 우리 몰라. 근데 어떤 허수겠지. 제곱을 했는데 i가 나온 거 어떤 허수가 있겠지.
우리가 아는 수 중에는 없잖아. 몇 가지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허수가 있을 거다만 알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이제 거듭제곱이 0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하나는 i고 하나는 마이너스 i를 우리는 뭐 해본다? 거듭제곱을 해본다 이 말이 되겠지. i를 거듭제곱해보고 마이너스 i를 거듭제곱해볼 거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되지. 두 개를 우리는 어떨 거야? 더할 거다 이 말이잖아.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것은 어디 있다? 얘하고 얘다 이 말이 되겠죠. 첫 번째하고 몇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데 제곱을 가지고 첫 번째 세 번째 한 거지. 얘는 얘다 1을 넣었다는 소리는 제곱을 했다는 소리고 4제곱, 6제곱, 8제곱 로테이션 몇 개다? 8개의 로테이션을 갖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n은 8k 첫 번째 마이너스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6 아닙니까? 첫 번째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4번씩 띈 거잖아. 됐지? 그리고 또는 얼마? 8k 마이너스 첫 번째 세 번째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다라고 해서 얘가 50 이하로 개수를 세겠다 이 말이 되겠죠. 도시 말점 86은 48이지만 하나가 덜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나머지가 2니까 86은 48 나머지 하나 걸렸습니다. 얘는 86은 48이어서 나머지가 6이니까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고? 7개고 얘가 6개가 돼서 13개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풀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런 것은 너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선생님이 요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식을 적어봤더니 이러한 형태가 등장을 했고 너희들은 이런 것은 이 문제 출발점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시도고 이를 통해서 얘가 나왔어. 얘가 나왔고 얘가 나오면 이제는 너희들은 연습을 통해서 요놈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 요거는 너희들이 요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도 수준은. 이게 깔끔하게 된 친구들은 이제는 요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다는 소리고 요 정도 문제를 풀어야 수준이 올라간다는 소리야.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요놈을 갖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겠지?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이걸 좀 못하겠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 나왔지?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할 거야? 우리는 일일이 수를 넣어본다는 거야 이제. 요런 정리를 못하면 나는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아는데 요거를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기까지 아는데 요걸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 그러겠지? 본인 스스로는 나는 이게 방법이 안 되면 본인만의 방법으로 하라고. 그리고 이 말이 이 말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너희들 표현이 어색하면 어색한 게 아니라 표현을 바꿔라고 이제 한 번을 해보고 왜?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여기까지 써줬는데 이 말이 이 말로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니? 됐니? 본인 방법대로 일단 써보고 도대체 얘를 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에 대해 왜 이렇게 표현했지?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받아들여야 돼. 이 표현법이 이렇게 했더니 깔끔하게 편하게 답이 나왔더라 정도 되는 거잖아. 안 그러면 일일이 쓰면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일이 써가지고 개수 세고 그러다 보면 오차가 하나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 이해됩니까? 그래서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는 너희들한테는 이 도입부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사실 너희들이 쭉쭉쭉 갔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얘는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선 도입이 잘 안 보인다고 했지. 아까 이런 방법은 말도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보면 현재 8개 정도니까 사실 하다가 지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8번을 해야 되잖아. 그럼 홀수가 다 사라진다는 생각이 현재 홀수 안 했잖아 선생님이. 너희들 홀수를 할 거 아니야. 그럼 힘들 거 아니야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야? 연산을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자, 쌤은 이 방법을 일단은 추천을 합니다. 이거 방법을 추천을 해.
근데 내가 이 식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요걸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 몰라. 그러면은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여튼간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뭐 할 거야? 근해 공식을 집어넣습니다. 근해 공식 넣어. 알겠습니까? 자, 계수가 무리수인 경우 중에 우리는 근해 공식을 넣어가지고 뭐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 허수의 형태가 내가 아는 형태를 뽑아내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적어봤더니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뿔마 루트 뭐지? 2 마이너스 뭐지? b의 제곱 마이너스 뭐? 뭐가 되지? 내가 지금 근해 공식이 안 떠올라서 그래. 뭐지? 어? 아, 마이너스 4. 오케이. 미안해. 내가 근해 공식이 안 떠올라서 그래. 이거의 제곱 2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뭐야? 2i가 되지? 여기가 2i야. 오? 내가 아는 형태가 나온 거야 이제. 뭐 45도 라인 중에 걸려있잖아 두 개가. 그래서 요걸 찾고 얘는 8개의 규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거듭 제곱 형태야.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잖아. 거듭 제곱하면서 합이 0이 되는 걸 찾아야겠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얘를 어떻게? 단위원에 나타내면 된다 이 말이야. 단위원에 나타내 보면서 가면 왜 여기에 좌표 X좌표와 Y좌표가 쉽게 보일 거 아니니? 하나는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게 음수. 그 다음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안에 있네. 그러니까 보조 라인을 그어놓고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여기에 있는 거죠. 얘를 알파라 하고 얘를 알파라고 얘를 베타라 할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 알파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두 개를 일단 더해볼 거 아니야. 그러지? 이렇게 된 건 0이 될 수가 없어. 자,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실수지 실수. 이건 사실이잖아. 허수부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두 개 더하면 허수에 얼마야? 두 개 더하면 실수에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알파 제곱 갑니다. 알파 제곱 어디로 가? 여기서 3칸 하나 둘 3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알파 제곱은 여기 있습니다. 자, 베타 제곱은 어디 있습니까? 뒤로 3칸 가도 된다고 했지? 앞으로 5칸 가도 되는데 뒤로 3칸 가도 돼. 뒤로 3칸 뒤로 3칸 여기가 베타 제곱이 있어요. 그 두 개 더하면 0이 됐죠. 허수부만 부호가 반대니까 0이 됐죠. 다음 알파 세제곱 지금 몇 번 해야 돼 이거를? 8번 해야 된다고. 그럼 선생님 계속 이렇게 쓰고 가겠어? 점 찍고 두 개를 더하고 점 찍고 더해서 0 되는 것만 찾겠지. 됐니? 자, 얘하고 얘는 무조건 켤레인지는 알겠니?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무조건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 됐어? 위아래의 차이야 위아래. 그럼 알파만 찾으면 되겠다 이 말이지 이제. 알파 제곱 찾아서 3칸 띄면 여기야. 안 돼. 3칸 띄어서 여기. 된다 안 된다 생각해야지. 돼 안 돼? 둘 다 여기에 있겠지. 합은 마이너스 2지. 0은 안 되잖아. 그 다음에 3칸 띄어서 여기. 다시 3칸 띄어서 여기. 됐네요. 지금 몇 번째 생각해야지 지금. 생각하면서 가야지.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여기 안 돼. 8번째 여기 안 돼.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6번째인지를 알아냈다. 로테이션 8개 갑시다 라고 하면 8K-6하고 8K-2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똑같은 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가 복소수 문제에서 난이도로 따지면 거의 7상급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런 문제는 누가 빨리 푸냐야. 연습을 지금 선생님 알려준 방법대로 연습을 두 가지 방법대로 해봐야 된다 이 말이고, 현재 찾아내는 방법은 현재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쉬웠어요.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 풀이에 알파 플러스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고 노는 것 중에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차수가 우리가 정해진 차수에 대해서. 정해진 차수는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n으로 됐다는 것은 얘가 50 이하라는 것은 50 이하에 여러 개가 있다는 소리잖아. 어떤 로테이션 값이 있다는 소리는 집어넣어서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테이션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와, 여기저기서 뭐 정신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 많아. 딴 데 볼 필요 없어. 자기 정신을 보는 거대. 정신 나가는 여기저기 구멍이. 누군가의 반성문을 적어줬어. 혜민이 한번 읽어줄까? 읽어봐라. 네가 썼구만. 정신 안 차려? 다음입니다. 자, 비슷비슷한 문제입니다. 비슷비슷한 문제. 자, 366번은 최근에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야.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저번에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어디 있지? 못 찾겠다. 개꿀인데. 못 찾겠다. 개꿀이야. 인수분해 좀 있을까? 자. 자, 225번이 있었어요. 그때 풀이 방법을 한번 읽어보고, 자, p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px 12제곱을 여기다 12제곱 넣은 거 x의 24제곱 플러스 12제곱 플러스 1을 p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문제를 풀었냐면 x 24제곱 12제곱 플러스 1이라는 수로 차수가 너무 높아. 내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식을 키웁니다.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나는 x 24제곱 12제곱 플러스 1에 가까운 식을 만들어낸다 이거야. 왜? 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 어떤 식을 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큰 사이즈가 큰 식으로 왼쪽 식을 나눌 거 아니야. 만약 왼쪽 식이 그 사이즈가 큰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논리야. 여기가 사이즈 큰 식이 지금 만들었더니 요 식이 만들어졌어. 요 식은 요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키웠단 말이야. 곱해가지고. 되니? 그럼 이 식이 요 식이 돼서 요 식으로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다? 이 식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말은 얘로도 나누어 떨어졌다는 소리야. 어떤 수를 2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5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야. 그런 논리로 선생님이 풀어줬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게 식의 정리하는 식이 문제에 따라서 쌤이 아까 그때 표현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이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잘 보세요. 자, 식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얘를 24제곱 플러스 x 12제곱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는 분명 이제 1차식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이제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어떤 걸 이용했냐면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가 얘가 x-알파이면 이 식에다 뭘 넣었다가 알파를 넣어 가지고 식을 하나 뽑았죠.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얘가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얘가 0이 되는 근은 있겠지. 그 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라고. 보통 허수근, 허수 오메가라 쓴 겁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오메가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면서 여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특징이 있지. 다시 말해서 요 놈을 적는 순간 여기까지 적어놔야 돼요.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야. 그게 오메가의 허수에. 근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는 놈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오메가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오메가 24제곱 오메가 12제곱 적으면서 변형시키면 돼. 싫어해?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오메가 값을 넣었다는 것은 요놈이 제거가 됐겠지. 그래서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된다 이거야. 여기에 A, B는 실수입니다. A, B는 실수야. 그랬더니 뭐 그대로 한번 적은 거야 그대로. 그래서 요놈을 봤더니 오메가 세제곱이 뭐가 된다? 1이 되니까 우리는 세제곱을 안 쓸 거야. 곱하기 형태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1이 되고 얘도 1이 돼서 이 식이 뭐가 된다? 3이 된다. 결론적으로 A는 0이고 B는 3이 된다 해서 나머지가 3 이렇게 나오게 풀이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어떤 흐름인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요게 최근에 다시 좀 나오겠어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는 현재 이 문제 선생님 먼저 풀어준 방법들을 많이 풀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기억을 하시고 두 가지 방법 중에 자 이러한 식의 특징이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허수근이 갖고 있는 식의 모습 우리가 두 가지죠. 보통 요거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 것들은 요거를 풀이하면 좀 더 쉽게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닌 것은 첫 번째 방법으로 선생님 풀고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PNX라는 놈을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해봐라 이 말이지. 그러면 PNX라는 놈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몫을 뭐 qx로 이런 식이 나오도록 해달라 이 말이고 이 식에다가 우리는 뭘 넣을 거다고? 오메가를 넣을 거야. 그래서 오메가를 넣을 거고 오메가의 특징 한번 적어주고 가고 이 식에다가 pn 오메가를 넣으면 뭐가 나올 거다? 0이 나올 거다. 이걸 찾아주라 이거 말이에요. pn 오메가를 넣었더니 이게 0이 되도록 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근데 오메가는 몇 개의 규칙이 있어? 3개의 규칙이 있지. 됐습니까? 몇 번만 집어넣으면 대충 흐름이 나올 거야? 3번만 집어넣으면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는 5 이상이라 나왔지만 실은 5까지 갈 필요 없어. 쉬운 수 몇 부터 하면 돼? 1, 2, 3을 가지고 쓰면 됩니다. P1번 오메가는 얘가 1번이란 말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얘가 n이니까 하나 있고 마이너스 30이지.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32. 중요한 건 뭐야? 얘가 0이 됐냐 안 됐냐잖아. 그러지? 요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0이 됐냐 안 됐냐야. P2 오메가를 하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2는 자 얘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 자 얘는 여기 좀 빨라.
얘는 여기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얘는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이거 뭐가 돼? 오메가 세제곱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30이라고 선생님 적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하나 하면 할 필요가 없어. 얘는 허수가 남았으니까 의미가 없고, 두 번 했더니 뭐가 나온 거야? 여가 얼마가 나왔다? 1이 나온 거야. 중요하겠지? 왜? 계속 곱할 거야. 계속 곱해서 갈 거잖아. 세 번째 갑니다. 예,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할 필요 있어 없어 우리? 왜? 1이었으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이거 뭐가 되면 1 곱하기 2 빼기 32가 되겠지. 0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규칙이 좀 보일라 그래. 그럼 우리 몇 번 할 거야? 1번은 안 할 거고 2번하고 3번을 주로 할 거고 1 플러스 여기 두 개 하면 얼마가 되고 무조건 1이 되고 요거 하나가 뭘 만들어내? 2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세 번째 갈 때마다 2를 하나씩 만들어낸다 이 말이 되겠지.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하면 또 2를 만들어낼 거고 그래서 2, 30이라는 수가 의미가 발생하는 거라고. 2가 몇 번 만들어내라? 5번 만들어내라. 그럼 몇 번까지 가야 돼 일단? 3당 2가 하나씩 나오잖아. 그럼 몇 번 가라? 5번 가라 이거지. 그럼 P15에 오메가를 하면 이 식이 뭐가 나올 거다? 0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니? 됐어? 됐습니까? P18번 가면 뭐가 나올 거야 이제? 2가 한 마리 더 나왔지 이제. 그러면 2의 6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니? 됐니?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질문이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는 합? 왜 그러지? 이거지. 하나를 빨리 찾았잖아.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리.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리는 또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15 다음에 16은 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17을 하면 뭐가 나왔어? 1이 나왔잖아 두 개가. 여기다가 여기 15번 냈다가 15번에 이 식에다가 1만 더 곱해지는 거다 이 말이 되겠지. 오메가 17 6제곱 오메가 17제곱 하면 이놈이 뭐가 된다? 1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 안에 P 몇 번? P 17번이 0이 된다는 것을 하면서 추론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럼 너희들이 이런 풀이를 하려면 몇 번 풀면 이 문제를 틀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틀린 사람 별로 없어요. 단 서술을 하려면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 너희 스스로가 얘네들은 어떤 규칙성을 발생을 할 건데 세 개의 규칙을 갖고 있으니까 세 번을 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떨어지면 몇 번 해봐야 돼? 6번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6번을 쓰면서 어떻게 변화가 발생하는지 생각해야 이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연습하십시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했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아주 잘 나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수가 뭐겠다? 아까 얘기했지. 하나는 바꾸면 요놈을 마이너스로 바꾸면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겠어? 6번을 해야 되니까 난이도가 올랐던 소리야. 그럼 뭘 바꾸겠어? 뭘 바꿔? 2가 계속 나오지. 그럼 요놈을 바꾸겠지. 얘를 바꾸겠지 이렇게. 그럴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바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단 이놈이 아까 마이너스가 되면 이 규칙이 2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룰이 달라졌잖아. 앞에 계산법이 달라졌잖아. 그래서 답이 뭐 얘가 2의 15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규칙이 참 달라졌으니까. 흐름은 비슷할 건데 단 6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맞는 말이고요. 아시겠죠? 복습하세요. 벌써 선생님이 4문제를 풀어줬어. 하나, 둘, 셋. 3문제밖에 안 풀어줬나요? 3문제 풀어줬어요. 다음 371번입니다. 자, 371번의 우도성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도형을 꽤 많이 볼 거예요. 어떤 도형을 많이 볼 거냐면 정이라고 붙어있는 도형들 있잖아. 정.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 다음에 정 중에 제일 완벽한 원. 그렇지? 정오각형은 좀 힘든 도형이야. 정오각형 힘든 도형입니다. 정육각형 나올 것이고, 알겠어요? 그 정이란 도형 두 개를 가지고 또는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내접하든 외접하는 도형들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럼 관계를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도형의 관계를 찾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점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에도 무게중심이 있고 원에도 무게중심이 있고 정사각형에도 무게중심이 있어요. 알겠나요? 그 점을 기준으로 이 식을 어떻게 뽑을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관계가 나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못 외우면 그 관계를 빨리 찾도록 노력을 해야 돼.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습니다. 정삼각형이 보면 뭐 이 정도로 느낌으로 들어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도형이 특징이 되는 게 뭐라고? 무게중심이라고. 이 점에 두 개의 문제 흐름을 찾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됐습니까? 근데 이 점이 왠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 그럼 이 점하고 관계된 선을 긋는 거라고. 대각선을 긋게 되면 이 점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를 문자로 놓으면 도형이 짝짝짝 쉽게 넘어갈 건지 생각을 하는 거야. 혜민아, 어디를 놓으면 가장 편하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어디를 문자로 놓으면 제일 편하게 넘어갈 것 같아? 안 보여? 여가 도형이 제일 쉽습니다. 여기 도형이 제일 쉬워요. 알겠나요? 여기를 문자로 놓고 가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어디? 여기 여가 몇 도야? 45도에 직각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를 문자로 놓고 시작하면 x 루트 2x 됐어요? 자, 여가 x 루트 2x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대답 못하고 있으면 안 돼. 정삼각형은 이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야. 이등변 삼각형, 특히 정삼각형은, 자, 우리가 정삼각형에서 중요한 점 생각하면 무게중심 많이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틀렸다는 아니야. 하지만 그림에서는, 정삼각형 그림에서는 요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고, 요 점을 찾고 1대 루트 3을 찾으면 우리는 정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야. 기억하세요. 정삼각형 이 점 찾아. 그러면 1대 루트 3이야. 2대 1대 루트 3, 1대 루트 3, 1대 루트 3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럼 정사각형 한 변이 나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길이를 다 구했다 이 말이 되겠어요. 흐름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원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는 그림이야. 원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선하고 어떤 선?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얘를 두 개를 삼각형과 원을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요 선입니다. 요 선이고 정삼각형은 당연히 중요한 점은 찾아라겠지. 이 점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2대 1대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고 이 길이는 2루트 3이야. 2루트 3이야. 그래서 2대 2루트 3 길이의 비의 특징이 1대 루트 3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일단 원하고 정삼각형의 관계에 대해서 이 1대 루트 3비는 꽤 많이 나오는 거고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선이 그려가지고 판단한다 생각하면 돼요. 루트 3은 기억을 좀 해놓고요. 여기에 30도씩입니다. 여기가 60도가 되고요. 여기가 30도 2대 1대 루트 3입니다. 그렇지? 여기가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야. 판단되죠? 다음은 여가 정삼각형에 여가 중점을 연결한 선이야. X. 그럼 여기가 뭐야?
2x 이래 되겠지. 2x. 그리고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여기가 중점을 연결한 선 이 길이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 3대 1대 2. 꽤 많이 나온 비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학교 때 알았어야 되는 도형입니다. 위치. 그래서 우리는 이 x가 어디가 x야? 이 길이가 x가 되겠지. 이 길이가 x가 되겠지. 이 길이가 x가 되면 이 길이는 뭐가 돼? 루트 3x가 되겠고 루트 3의 6분의 1이 이 길이라고요. 요렇게 되겠지. 여기가 x에 얘가 루트 3 여기가 뭐? 6분의 루트 3. 지금 요 작업을 왜 하고 있는 중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나온 길이 어디가 나왔냐면 이 길이가 이상한 데가 나왔어. 이 길이 이상한 데가 나왔다고. 그럼 이 길이는 어떤 길이냐면 삼각형의 이 중점을 연결한 선의 연장선이야. 그러겠지? 그러면서 원하고에 뭐가 나왔어? 점이 나왔지. 교점이 발생했지. 원위의 점이 나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뭐 한다? 원위의 점이 나오면 뭐 한다? 중심하고 연결을 합니다. 원 위에 점이 나오면 중심하고 연결한다가 가장 기본이야. 연결을 해놓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아,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했더니 봤더니 뭐가 보여? 피타고라스가 보인다고. 피타고라스가 보여. 그래서 이 길이가 필요해 있고 이 길이가 필요했는데 이 길이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 이 길이는 2x 여기가 2x지? 그러지? 이 길이는 뭐야? 아까 뭐라 했어? 1대 루트 3이라 했지. 그럼 여기가 2x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는 루트 3분의 2x가 된다고요.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2x가 돼서 피타고라스 식을 정리하면 질문이 뭐가 나온 거야? 이게 나온 거지. 이게 나왔다는 것은 식 안에 분명 어떠한 식의 형태가 나왔을 거냐면 x-x분의 1이 나오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식이 아마도 등장을 해야지 문제를 풀 거라는 겁니다. 나올 거야. 흐름 자체는. 이 문제의 의도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원이라는 도형과 정삼각형의 도형을 내가 관계에 대한 공부를 시켜주라 이렇게 한 거야. 기억을 하라고 해. 원 안에 있는 정들은 정을 연결한 도형들은 분명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거를 빨리빨리 알아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나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얘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이거는 선생님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선생님 처음에 풀어주는 것이 공부가 된다. 됐니? 뭐에 대한 공부? 원하고 정삼각형에 대한 관계 공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원에서 자 m을 연장을 시키면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이 길이가 다시 뭐가 돼서 1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 그러겠지? 여가 x면 이것도 뭐가 됩니까? x가 되겠네요. 이것도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하고 선들 간의 관계가 됩니다. 이게 원과 비례라고 해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맞나요? 아니 원에서 한 점에서 두 개의 어떤 선분을 직선을 긋다 보면 원 위에 점과 원하고 만나게 되는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라고요.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닮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에서는 우리는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x 곱하기 x는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1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x로 나눠내면 요것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너희들도 풀었을 때 요 식이 나왔을 거라는 거야. 정리하면. 알겠나요? 이 식을 뽑아내는데 아까는 도형적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고 알겠어요? 이것도 도형적 성질이긴 한데 아까는 원하고 정삼각형의 관계적인 문제를 푼 거고 선생님은 온과 필요로 요 식을 뽑아낸 겁니다. 그러지? 그럼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은 도형 공부를 하자는 소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x를 가지고 어떻게 식을 빨리 뽑을 거냐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 알겠죠?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푼 게 빠르겠지. 바로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바로 곱셈 공식 변형으로 문제 마무리한다. 알겠죠?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